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의 치료 연구에 있어 뇌와 관련된 연구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40년간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의 본질이나 원인을 이해하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정신질환이나 우울증 검사를 위한 혈액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혹은 기타 진단검사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임상검사가 없습니다. 즉 우울한 사람과 정신분열증 환자 또는 건강한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혈액검사나 신체 측정을 통한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뇌의 신경전달 물질 불균형만이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 치료의 해답일까요? 우울증의 원인인 염증 반응과 신경전달 물질이라고요? 안녕하세요. 댄입니다. 저도 예전에 저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하늘에 닿을 정도이고요. 그리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의 자괴감이 있을 때 장기적인 심한 우울증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는데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우울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며 그리고 이 우울을 극복하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울증 진단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이학적 혹은 임상적 검사 대신에 피로, 절망감, 슬픈 감정과 같은 비특이적 증상들과 체중 변화, 수면 문제, 운동성 둔화와 같은 비특이적 징후들과 환자의 주관적 징후들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는 약, 심리 상담은 물론 명상, 운동이 권유될 정도로 많은 옵션이 있다는 것을 아실 텐데요. 제가 경험해 보니 이 우울은 뭔가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에는 정말 어려움이 있더군요. 환경이 달라지지 않는 한은 정말 시간이 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부정을 하게 되지만 인정하게 되는 시간을 가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지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좋아지더군요. 그래도 아주 가끔은요, 간헐적으로 예고 없이 찾아오던 우울도 지금은 건강한 시기와 그리고 제가 가지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제 자신의 생활의 변화로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우울증의 생리적, 심리적 원인보다는 다른 관점에서 시작되는 염증 반응과 염증 반응이 어떻게 뇌 신경화학적 관점에서 우울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우울증을 경험하면서 좀 고민했던 부분들은요. 우울증을 가지게 된 것이 정말 나의 잘못일까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좀 피력하자면 최근 우울증을 둘러싼 사회적 낙인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우울증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가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담을 안고 있으며 우울증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사회적 부담이 존재합니다. 우울증의 잘못은요, 본인들의 잘못이나 나태함도 아니며 그리고 이렇게 느낀 우울한 감정에 대해 자기 판단이나 혹은 본인에 대해 느끼는 수치심이 잘못되고 부당하다는 것을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능의학이나 기능신경학에서 최근 10년 동안 이루어진 혁신적인 발견은 저는 면역학적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경면역학은 제가 아주 관심을 가지게 된 분야인데요. 면역 기능은 뇌를 포함한 신경계도 그리고 환경에 둘러싸여 사는 신체를 매개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면역계의 역할은 단순히 저희가 외부 위험 요소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동맥경화, 암, 당뇨병, 감염, 류마티스 질환, 골다공증 및 기타 여러 신체 질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가 면역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면역계의 조절은 신경계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뇌질환을 발전할 수 있어서 면역 기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울증이 근원적인 문제일 수 있는 신경화학적 문제를 온전히 바로 이해하는 것은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감정을 제대로 잘 표현하지 못하거나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증상들이 제가 감정을 조절 못해서라고 한다면 이 원인이 두뇌에서 일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신경전달 물질, 특히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세로토닌과 그리고 노르에프네프린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가설이나 이론은 현재로서는 아주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에서 이런 불균형적인 신경 전달 물질의 지속성을 유지하게 하는 약이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약을 처방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인체 실험을 했을 때 약이 기대한 만큼 효과가 크지 않고 플라시보와 동일하다는 등의 많은 논란들도 있었는데, 여기에 세기를 박은 보고서는 미국 정신보건원인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에서 STAR-D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일부로요, 미국에서 시행된 우울증 치료의 가장 큰 연구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요,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자세하게 살펴보시고요. 이 논문의 결론만 말씀드리면, 항우울제의 FDA 승인을 받기 위해 사용된 3상 임상 연구 결과에서 항우울제는 지금까지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위약인 플라시보보다 크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항우울제가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그렇지만, 왜 우울증이 우울증 자체의 질환보다는 신체 내 염증 반응에 대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일까요? 염증 반응을 통해서는요, 저희가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사이토카인은요, 종양괴사인자인 TNF-알파나 인터루킨 1, 인터페론 알파, 인터루킨 10 등이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1980년대 초부터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우울증의 증세나 증상과 동일한 다양한 정신과 및 신경증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연구 결과에서 항우울제가 위약에 비해 큰 효과가 없다라고는 하지만, 흥미롭게도요, 항우울제, 특히 이제 SSRI 같은 경우에는 신체 내 작용에서 TNF-알파나 혹은 인터루킨 1, 인터페론 감마와 같은 전 염증성 사이토카인 반응 인자들의 생산을 감소시키고요, 반대로 인터루킨 10과 같은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항우울제를 복용하면 염증 반응 인자를 감소시키고 반대로 항염증성 인자를 증가시킨다는 것이죠. 우울증이 제 감정을요 조절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에 원인이 되는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프네프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나 부족이 원인이라고 막연히 알고 있었지만, 항우울제가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면역세포의 유전자 발현 변화 증가를 억제하는 것을 볼 때 우울증의 치료와 관련된 과정이 신경 전달 물질의 부족이나 불균형의 조절보다는 염증 반응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는 이 그림과 설명을 보고요, 소름이 끼쳤는데요. 이미 1990년대에 사이토카인 염증 반응이 우울과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한 로널스 화학 영양 교수의 가설입니다. 무려 30년 전에는 하나의 가설이었지만, 최근에 우울증과 연계된 장 건강에 대한 임상 결과도 나오고요, 우울증이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의 질환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나타난 증상이라는 주장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염증이나 염증 반응이 뇌가 지배하는 행동에 특정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널리 알려졌는데, 신체 내의 과도한 만성 염증 반응이 우울증과 관련이 있고, 신체와 뇌의 염증 반응에 대한 증상으로 우울증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울증이요, 모두 100% 염증 질환이라고 하거나 염증 반응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증상은 아니며, 모든 우울증 환자가 만성 염증 반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울증은 만성 염증에 대한 증상일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특히 이 분야의 독보적인 버크 박사 등의 우수한 논문들의 저자들은 우울증과 염증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우울증은 급성 염증성 질환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염증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울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염증을 일으키는 뇌독소를 투여하면 일반적인 우울증이 유발됩니다. 심각한 염증을 일으키는 C형 감염 치료제인 인터페론을 복용하는 환자의 4분의 1이 주요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임상 우울증의 완화는 종종 신체 내 염증 지표들의 정상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논문들에 설명되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긴 하지만, 염증으로 인한 우울증의 원인들은 사실 염증 반응은 당뇨병, 알츠하이머성 치매, 심혈관 질환, 자가면역 질환, 알레르기, 천식 및 관절염을 포함한 거의 모든 현대의 만성 질병의 기저에 염증 반응이 원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리의 가장 불리하면서도 취약한 점은요, 현대적인 식이식 습관과 생활 양식이 염증을 유발하여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수많은 요인들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물론 약점일 수는 있지만 이러한 요인을 해결하고 염증을 줄일 수 있다면 만성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고 심지어는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주 많은 용기와 그리고 결심이 필요합니다. 염증과 우울증에 대한 이러한 연구는 30년 전에는 가설이었지만 지금 더 이상은 가설이 아니며 연계관계도 아닌 인과관계를 충분히 설명하며 우울증과 염증의 연관성이 현재도 계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울증이 주로 염증에 유발된다면 가장 의미 있는 질문은요.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요.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을 이야기하는 염증 반응 요인들과 그리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올바른 정보를 찾는 이들에게 저희 정보가 건강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길 바라고요. 제가 이 정보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잊지 말고 구독과 다른 추천 영상들도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